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김정기TV 김정기 박사님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정말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한심한 거죠. 어떤 얘기를 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 참. 아니 다른 데 있는 사람이 몰라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치면 미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잖아요. 옛날에 헨리 키신저 같은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야, 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도 저 정도는 평소에 훈련한다. 뭐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일단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네. 일단 이 발사체라고 주장되는 대구경 방사포, 네. 지금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쐈는지 그 의미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벌써 올해 들어서만 해도 12번째잖아요. 예. 12번째 이제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 연말까지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네. 우리에 맞는, 우리 셈법에 맞춰서 선물 보따리를 연말까지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예. 1인 수령 체제 하에서 절대 지존인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뭔가 미국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북한 인민들한테 절대 지존으로서 체면이 서는데, 지금 미국이 반응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사이에 공간이 길잖아요. 수개월에 걸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때 그냥 놀기 심심하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 딴에는 훈련하는 거죠. 뭐 연습해보는 거죠. 작은 거로. 야, 근데 지금 보면은 김영철이가 불과 불이 뭐 맞닿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친다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김영철하고 김계관 두 사람이 아주 이 흥분된 어조로 뭐 반협박조로 네. 최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11월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12월이 가기 전에 연말 연초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초조해지는 거죠. 아, 초조해진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12회에 걸쳐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수기 때는 회담하고 정상회담하고 관련해서 막 달아오를 때고, 예. 또 중간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라든지 네. 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경고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건데, 결정적인 한 발은 연말 정도에 예비되어 있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렇게 싸대도 뭐 트럼프가 뭐 그렇게 뭐 놀라겠어요? 하기야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거리 미사일은 상관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 그렇죠. 사실 본토 입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은 맞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상관없죠. 단거리, 단중거리, 중거리까지 큰 무리가 없고, 이제 중거리는 뭐 괌도 있고, 예. 그 하와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미국 본토가 되려면은, 타이큰이 되려면 장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예.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지 않겠습니까? 아, 북한은 조만간 ICBM은 한번 쏠 것이다. 그렇죠. 12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계속 해보고, 예. 그래도 이제 반응이 차갑다 하면은 12월 달에 깜짝 놀래게 하는 카드로 ICBM 밖에 없잖아요. SLBM 어때요? SLBM 지난번에 한번 써먹었으니까, 예. 이제 이번에는 ICBM으로 가야죠. 아. ICBM으로 가는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국내 문제로 해가지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조그마한 일이야 생각하다가 ICBM 탁 쏘면은 정신 바싹 차리고 이제 또 테이블로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저는 정의용이라는 사람이 안보실장으로서 너무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정말 모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외교 통상 전문가예요. 네. 이 사람은 평생 경제 통상만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야. 외교부 내에서도 정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제로인데, 이런 사람을 안보실장은 적어도 사성 양군 정도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동안 생각해보면 뭐 김관진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의 했었죠. 당연히 그 위상이에요. 예. 거기 이제 제2차장이 아마 이 군사 담당일 텐데 삼성 장군이 가거든요. 예. 그럼 안보실장은 당연히 사성 장군이 가야 되고, 안보실장은 남북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외교 전문가가 가서는 안 되고 네. 안보 전문가가 가야죠. 예. 근데 아니, 이 사람은 실제로 보니까 국가안보실장이 예. 의전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휴, 높죠. 예. 말이 장관급 배우지 막강한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가 실제로 청와대잖아요. 네. 청와대니까 막강한 자리인데, 아니 차관급 배우를 받는 민정수석도 하늘을 찌르는데 아, 그러네. 장관급 배우를 받는 안보실장이면은 뭐 최고죠. 사실 이 국방 정책에 있어서 거의 컨트롤 타워라 봐야 되거든요. 이런 중요한 자리를 외교부 출신이 하는 것도 맞지 않는데, 그것도 정무 담당이 아니고 예. 경제 통상을 팽성했던 사람을 앉혀놓으니 한마디로 맹한 거죠. 뭐 제가 듣기로는 김현종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 NSC에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김현정은요, 저처럼 미국 변호사인데 예. 이 친구가 이제 이 미국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경제 통상에 밝습니다. 예. 그래서 WTO에 근무를 했잖아요. 예.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력을 가지고 또 자기 아버지가 또 전직 대사 출신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외교부에 들어가가지고 한미 FTA를, 이게 이제 통상 쪽이잖아요. 예. 그거 잘했습니다. 예. 그거는 잘했는데, 여기 김현정도 예. 말하자면은 외교부 성진골도 아니고 예. 외부에서 수입산인데다가 두 번째 정무를 한 적이 없고 네. 경제 통상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두 사람 다 전부 다 부적격자예요. 아, 그렇죠. 국가안보는 누가 뭐래도 안보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그렇죠. 거고 정무 감각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왜 경제 통상 전문가를 1인자, 2인자에 앉혀놨을까요? 글쎄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네. 종북 좌파들이 가장 목숨 거는 게 안보잖아요. 그렇죠. 북한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수아비 두 놈 갖다 놓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아. 가겠다 하는 거예요. 또 허수아비 하나 더 있잖아요. 외교부 장관. 아, 장관. 강경화까지. 아.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은 거의 다 지금 죽은 거죠. 무너져 있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안보 경험이 전혀 없는 무지한 자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네. 이 손들이 의사결정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어떤 언론 보도 보면은 또 문재인 상이 끝나고 나서 쐈으니까 그거는 우리에 대한 예우를 지킨 거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심한 사람들이죠. 원래 문재인하고 노무현은 북한 중심의 서열에서는 서열이 한참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때도 그랬어요. 노무현이 자살해가지고 상이 진행 중일 때 죽고 나서 몇 시간 안 돼가지고 4시간 만에 그때 핵실험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이나 노무현은 이 좌파로서 북한 지도부에서 볼 때는 서열이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예. 거기 비해서 DJ 부분은 서열이 높은 거예요. 아, 그래도 좀 그쪽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DJ 상 당했을 때, 본인이 돌아갔을 때 조문단이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호 여사 돌아갔을 때 김여정이 예. 왔잖아요. 예. 예우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부부는 북한 중심 서열에서 상당히 그 상위 서열에 가까운 거고, 예.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저들 서열에서는 무지랭이 취급받는 거죠. 아,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거는 도대체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감정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죠? 그 사이? 쿠시노잖아요. 예. 이 쿠시노가 최근에 정기 작가한테 실토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김정일 친서를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예. 요 안에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이다. 네. 핵 포기하지 말라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유훈이다. 그렇죠. 참. 근데 최근에 보면은 또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김정은을 또 비판하기도 했어요. 김정은이 네. 전대 선임자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큰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 귀엽게 한 방 친 거죠. 네. 그냥 아버지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왜냐면 그 백두혈통이라는 게
그 위기를 넘어서면 지도 죽는데요. 그 백두혈통이라고 해봤자 김일성이부터 주장을 하는 건데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3대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자기가 김정남도 죽였고 어떻게 보면 본인 자체가 백두혈통에 칼을 들이댄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백두혈통 성골들을 다 뭐 칼을 들이대서 처리를 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김정은이 네. 단거리 발사체, 일본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11월 달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마 12월 달에 결정적인 한 방으로서 예. ICBM을 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ICBM은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ICBM을 발사를 했다 하면은 미국 조야가 그냥 떠들썩해지는 거죠. 그렇죠. 정신 그냥 한 방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 김정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으면. 참 김정은이 이번에 좀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델타 포스. 바그다디. IS 알바그다디. 예, 알바그다디. 예. 아유, 뭐 그럴 때마다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 때도 뭐 겪었겠지만은 지금 뭐 알바그다디 때 오사함을 느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B-52인가요? 예, 예. B-52가 저쪽 감에서 출격을 했잖아요. 동해상으로. 동해상으로 갔다 하루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 특수작전 미션 컴플리트 되기 전에 네. 직전에 이제 해가지고 또 협박을 했잖아요. 공중급유기까지 따라갔다라고. 공중급유 하면은- 세대.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면 상당히 상당한 뭐 거죠. 진지한 작전이었다고 볼 수가 당연하죠. 있죠. B-52 2대 공중급유기 세대니까. 그리고 떴던 기지가 각자 다르잖아요. 감하고 오키나와 해가지고. 그래서 동해상을 비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B-52에는 핵 탑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서지컬 에어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외과 수술식으로 타겟 딱 정해놓고 그냥 바로 그냥 핵 딱 장착해서 쏴버리면 김정은이 하다 그냥 폭살되는 거죠, 뭐. 야, 저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있어요. 보통 예. 이제 폭격기랑 공중급유기가 떴다라는 얘기는 예. 호위하는 전투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전투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것만 보여줘도 예. 사실은 B-52 2대만 해도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니까 예. 한 대만 해도 가공할 만한데 2대까지 떴으니까 충분하다 보는 거죠. 직접 뭐 그날 때릴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B-52가 전략 폭격기로서 핵 장착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김정은 알고 있잖아요. 잘 알겠죠. 네, 그렇죠. 예, 오늘 그렇게 말씀 가는 감사했습니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건 뭐 방사포를 쏘건 어쨌든 그 사거리가 370km였다고 한다면은 일본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협 대단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북한 눈치만 살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인지 북한을 위하는 사람인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사람 계속 국가안보실장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바로 내년 4월 총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기 TV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재미있는 내용들이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꼭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뭐 말하자면 그 노딱이 맨날 붙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익이 사실상 차단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보여드리는 ARS 1877에 1477 정기회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